자, 목요일 기다려주는 순서 I can do it.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IT 얘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하나하나씩 풀어갑시다. 먼저 오늘 준비한 기업을 먼저 소개해야 되니까 네네. 네, 기업 궁금해하신 분들 많아서 네. 뭐입니까? TSE 회사입니다. TSE. 네네. 한글로 TSE. 네, 맞습니다. 후공정 이제 테스트 소모품을 하는 회사고요. 뭐 프로보 카드도 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켓 뭐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 네. 연결로 잡힙니다. 뭐 대표적으로 타이거 일렉 같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 그 소모품에 들어가는 PCB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런 회사. 다양한 걸 하고 있네. 네네. 뭐 약간 MRO 업체처럼 네,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 컨셉이고, 그러게요. 이제 이런 회사들 특징이, 네. 업황이 잘 될 때는 다 같이 잘 됩니다. 아. 네, 약간 LG하고 비슷한데요. 네. 안 될 때는 다 같이 안 돼. 그래. 그동안 다 같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 MRO는 이제 잘 아시는 오피스 용품들, 네네. 사무실에 들어가는 뭐 복사지, 그렇죠. 뭐 기타 비매품들 막 뭐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볼펜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도체도 후공정에 여러 가지들이 쓰이고 소모돼 버리니까.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졌는데 주가도 제법 올라왔나 봐요. 네네. 이유는? 일단 이제 하반기 들면 내년 업황을 땡기죠.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6월 지난달부터 이제 그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그 시장 가격이 메모리? 네, 맞습니다. 메모리 스팟 가격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하반기 중에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이제 스팟 가격이 원래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회사 그동안 이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지만 제일 약간 뭐 부진을 이끌었던 부분이 이제 낸드 플래시용 프로보 카드예요. 네. 이제 프로보 카드라는 게 이제 웨이퍼 테스트 있잖아요.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업체들이 웨이퍼 테스트 할 때 쓰는 이제 소모품인데 그게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나 낸드 플래시 쪽이 정말 업황이 올해처럼 안 좋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뭐 장비 투자로 보면 낸드 플래시 장비가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났고요. 네. 반대로 그런데 내년에는 한 60% 가까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 그정한 기저 효과, 올해의 기저 효과가 내년에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반기 내년 업황을 보면 한번 볼만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원래는 2분기가 저점이고 실적 저점이고 3분기부터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6월에 급등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중국의 YMTC 같은 업체들이 갑자기 주문을 쓸어 담았고 내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막힐 것 같으니까 중국은 항상 네. 미리 이 선주문이나 구매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그것도 있고 같아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푼 것 같아요. 반도체 업체들한테. 네. 네. 자, 근데 굳이 또 이 TSE를 주목하는 여기만의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뭡니까? 일단 이제 뭐 국내 그 테스트 소켓 업체라 그러면 이제 ISC, 그렇지, 리노공업, 리노, 뭐 그죠, 뭐 TSE 요 정도. 최근에 이제 또 TMC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이제 상장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보통 그 경쟁사로 보는데, 최근에 보면 ISC하고 리노공업은 되게 좋았는데, 막 급등하대. 네, ISC는 특히 또 이제 메가 이슈도 겹쳐 있기도 맞습니다. 하죠. SK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고, 그래서 사실 봐야 돼요. 왜냐면 ISC가 SK그룹으로 편입이 되면, 그럼 하이닉스 향이네. 그렇죠. 삼성 쪽 영업은 조금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빈 공간이 그렇죠. TSE랑 TSE하고 네네. 오늘 신규 상장된 네네. TMC 네네, 헷갈립니다. 요리. 네. TS 네, 하여튼 있어. 네네네. 네, 우리 전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IT의 달인 네네. 이영수 대표도 그러니까 헷갈릴 TS 정도로. 뭐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충분히. 저도 갑자기 뭐 멘트 하다가 급작스럽게 생각이 안 날 때가 네. 많으니까. 네네. 자, 비메모리 러버 소켓 네네. 매출 확대 네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러버 소켓은 글자 그대로 고무 소켓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럼 포고핀 타입, 그렇죠. 고고핀 타입 뭐 어제 하고 뭐 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일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리노공업이 이제 요 샤프심처럼 이렇게 꾹 누르면 이제 내려오는 핀이 내려와서 이제 접촉을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네네, 안 하나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포고라는 회사가 개발한 포고핀 타입이라고 하고. 회사 이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노는 리노핀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네,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압력을 누르면 밑에 이제 동글동글한 이제 그 솔더 볼들이 꾹 눌리면서 네. 이 그 실리콘 러버 안에 도전 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이제 전기가 통하는 그게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실리콘 러버는 메모리 쪽 네. 주로 이제 디램 쪽 같은 데 많이 쓰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핀 타입을 주로 썼는데 최근에는 요 실리콘 러버 타입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통신 칩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완충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꾹 누르니까 깨져버려서? 그동안은 이제 실리콘 러버가 내구성이 좀 약했어요. 아, 그동안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쓰면 이게 오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런 그런 그 어떤 고분자 쪽을 많이 개선해서 내구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5G 통신 때문이에요. 네. 5G 통신이 이제 통신 뎁스가 되게 깊은데 그렇죠. 이제 핀 타입으로 하면 가뜩이나 실리콘 러버 대비해서 핀 타입이 한 1.5배, 2배 비싼데 요게 5G용으로 또 핀 타입으로 하려면 머티리얼을 바꿔야 되니까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러버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환이 된 거죠. TSE 쪽이? 네네 맞습니다. 그 뭐 ISC도 마찬가지고요. A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게 TSE가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쪽에 다이 캐리어 소켓 쪽으로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 요게 캐리어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5D, 3D 구조를 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주는, 이송하는? 네네, 그렇죠. 그런 쪽 그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그 HBM 관련주다 또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날렸습니다. 그냥 스토리 또 만들어요. 네네, 그렇죠. 자, 고객사 확대에 따른 성장 네네. 모멘텀 네네. 여전히 유효한지. 네네. 일단 중국향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업체 중에 제일 잘 되는 데 그나마 낸드 플래시 쪽의 YMTC거든요. 네. 양적 메모리인데 이쪽에 많이 판매합니다. 회사가. 사실 최근에 수출 데이터 많이 잡힌 것도 여기 좀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프로보 카드가 대부분 낸드 플래시 쪽이에요. 이 회사가. 네. 그런데 디램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쪽도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1분기 실적 조금 뭐 당연히 좋을 턱이 없죠. 네네. 삼성전자나 뭐 이 벤더 그 상향된 위에 고객사들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네. 2분기 실적은 조금 회복이 네네. 됐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1분기보다 2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네. 왜냐하면 1분기가 66억. 가속도가 좀 붙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떨어지는. 1분기가 이제 적자 66억이었는데 갑자기 6월 수출 데이터 확 올라오니까 네. 이제 이게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470억, 영업이익 6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네,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네. 자, TSE는 여기까지 들어갔고 이제 추가로 또 봐야 될 게 네네. IT 쪽이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애플 테슬라인데 애플 네. 먼저 해볼까요? 네네. 네, 애플이 드디어는 아니죠. 사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챗 GPT에 대항하는 애플형 GTP. 네네. 이 GPT라는 게 사실 네. 그 용어가 조금 뭐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제너러티브, 네. 프리트레인드, 네, 트랜스포머. 자동 회귀 언어 모델. 네, 뭐 한 그거는 한글로 더 하니까. 어렵고요. 그냥 GPT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네, 일단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요. LLM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건데 애플도 자체 AI 플랫폼 있죠. 시리. 있죠. 네, 시리. 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는 예전에 어떤 AI 모델이고 지금은 AI 모델의 주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GPT 기반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I 플랫폼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애플도 그동안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비전 프로 그 공개할 때 AI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팀 쿡이 그 이야기 물어보면 막 쫓아낼 것처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썼나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GPT 기반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가 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논하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어제 잠깐 봤지만 엔비디아 칩 말고 퀄컴 칩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테슬라하고 또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도조 칩이라는 자체 슈퍼컴퓨터형 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조 가지고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실적 발표 숫자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네. 그 이야기에 다 꽂혔는데 우리 엔비디아 칩만 수급 원활하면 그냥 엔비디아 칩 쓸게. 테슬라가. 네,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좋구나. 굳이 바꾸기에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굳이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도조 칩하고 같이 쓸 건데
예, 같이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엔비디아 칩 수급이 원활하면 우리도 엔비디아로 뭐 당분간 데이터 트레이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파급이 어떨지가 궁금한데 이 네. AI 네. 애플 그만큼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국내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 HBM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 엔비디아가 건재하면 HBM 죽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HBM 쪽이 이제 그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그래서 하이밴드위스 물론 메모리가. 어제 엄청나게 HBM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어제 그러니까 참 ASML은 왜 부러졌지 어제? 실적이 기스가 났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네,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초 생각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어요. 아. 네, 이제 그런데 뭐 올해 30% 성장하는 것도 굉장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ASML은 사실 네. 공급할 수 있는 그 수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주문이 뭐 1,000대 들어온다고 1,000대를 다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뭐 캐파를 늘려가지고 막 하지 않고 있고 그 회사는. 늘리고 싶어도 이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게 늘리기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ASML이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뭐 사이머라든지 뭐 이런 그런 칼자이스 이런 회사들이 또 그 렌즈 공급이 안 돼요. 회사들이. 예, 그런 회사들이 수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왜 저 ASML 5% 떨어지면서 이제 필라비 반도체 지수도 한 뭐 1% 내려가고 네네. 하드웨어가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은 조금 네네. 거칠었잖아요. 네네. 무슨 연결이 있어서 그런가 네네. 포착되는 건 혹시 없었던가요? 사실 최근에 너무 올랐잖아요. 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굳이 뭐 이유를 찾아보자 그러면 어제 이제 HBM 관련주들은 약간 노이즈들이 많았어요. 아,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네. 네, 그죠. 막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본딩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에서 뭐 대체된다. 자체적으로 네. AMH 또 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본딩을 어. 대체한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어요. 그게 본딩하고 같이 상호 보완하는 아이템인데 뭐 이제 머티리얼이나 이런 쪽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증착이나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장에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약간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MR 모프 나오면 본딩 대체한다. 그러면서 훅 빠지고 또 어플라이드가 뭐 신규 장비 나오면 본딩 대체한다. 뭐 그치. 하이브리드 본딩 되면 TC 본딩 대체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밀고 있는데 네. 그냥 카더라일 뿐이고 네네. 풍문일 뿐이고 팩타고는- 소문에 막 네. 휘청휘청거리고 속을 네네. 쏠리고 시세가 움직이면 거기 또 따라가는 그렇죠. 거고. 네. 왜 그렇게 자꾸 TC 본딩을 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안 빠집니다. 그다음 네. 애플은 여기까지 보고 네네. 테슬라 얘기하고 이제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네네. 실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실적은 다들 관심이 별로 많지는 네네. 않았던 것 같고 네. 시장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이제 애플과 테슬라는 네네. 저는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하드웨어도 하지만 네네. 하드웨어가 이 회사들의 목숨줄처럼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죠. 네. 뒤에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소프트웨어냐? 뭐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 엄청 이제 깔아놓고 그 플랫폼 위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뿌리고 네네. 그렇죠. 오버디에 같이 네네. 에어드롭이잖아요. 공중에 뿌려서 그렇죠. 다운받고 맞습니다. 돈 받고 그렇죠. 거기에 부가적인 또 애플리케이션 막 갖다 붙이는 거. 그렇죠. 이게 그 회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주목이 될 건데 네네. 테슬라는 뭐가 보이죠? 뭐 일단 이번 그 요즘에는 뭐 사실 숫자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코멘트가 더 중요한데 네. 일단 나왔던 이유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늘 거라고 보지 않고 준다고 네네. 봤나? 그렇죠. 일단 올해 190만 대 정도 봤거든요. 네. 출하량을. 그런데 이제 한 180만 대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 같고,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좀 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네. 대신에 굉장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격을 보여줬는데, FSD를,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네. 다른 자동차 업체한테 라이센스 해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구글 안드로이드의 어떤 컨버전스 버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네. 거기도 이종 규합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서 테슬라를 넘어설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 그렇죠. 그 표준을 같이 공유한다. 써. 그렇죠. 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꿔버렸죠. 그러게. 네, 테슬라 그러면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것도 그렇죠. 네. 엄청나게 팔 수 있죠. 조향장치나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사실 전기차가 좀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경쟁의 핵심은 아니고, 어. 뭐 옛날에 스마트폰 때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 카메라나 뭐 보드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 그 OS였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